우리 대표값과 선포도 이야기 해볼게요. 첫 번째, 대표값 개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표값. 일단 대표값의 뜻은 뭐냐면 자료들이 막 되게 너무 많아. 근데 그 자료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. 자료들의 대표. 여러 자료들의 자료가 막 우리는 별량이라고도 해요. 그 자료들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. 대표가 되는 값, 그걸 이제 대표값이라고 해요. 자료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대표값의 종류가 있어.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중3 때 배우는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평균, 두 번째 중앙값, 세 번째 최빈값.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네,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. 대표값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 평균은 뭐냐면, 이건 다 알죠 사실. 자료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로 나눠주는 게 바로 평균이지. 얘가 제일 어때? 제일 많이 쓰여. 제일 사람들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M입니다.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냐면, 평균은 그거지. 별량을 모두 더하는 값을 별량의 총합을 뭐로 나눈 거? 별량의 개수. 이게 바로 평균이죠. 그 다음에 중합값은 뭐냐면 별량을 크기 순으로 싹 나열을 해요. 쫙 나열을 합니다.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때 딱 가운데 있는 값, 중앙에 있는 값, 중앙에 놓이는 값.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예를 들어서 뭐 4, 7, 7, 5, 6, 9 뭐 이렇게 있어. 하나 더 해봅시다. 10 이렇게 있어.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? 정리를 해야 돼.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해볼 거야. 쌤, 작은 순으로 해요? 큰 순으로 해요? 그건 뭐 상관없긴 합니다. 어쨌든 나는 작은 순으로 쭉 나열해볼게. 그럼 제일 작은 게 4. 쓴 거 이렇게 지워. 헷갈리니까. 그 다음에 5, 그 다음에 6, 7, 7, 9, 10. 됐나요? 자, 이때 자료를 끝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는 거야. 딱 가운데 있는 녀석 하나 고르는 거야. 끝에서 하나씩 지우고, 이번에부터 하나씩 지워.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지우면, 아이고, 가운데 딱 이 녀석이 있네. 그래서 중앙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? 7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자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자료의 대표하는 녀석을 하나 찾고 싶은 거야.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. 그 녀석으로 이제 우리는 뭘 쓸 수도 있다? 딱 중앙에 있는 녀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얘는 쌤이 일부러 얘를 안 들었어요. 잘 알잖아, 우리. 그치? 얘 하나 더 들어서 너네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, 선생님들은 하나씩 얘를 들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중앙값이고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하나 더 예를 들어서 1, 3, 5, 7 이렇게 자료가 있어.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안 돼, 내가 또.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? 하나씩 지워서 가운데 걸 찾아보면 가운데가 없네. 이때의 중앙값은 뭐냐면요, 이 둘의 또 평균입니다. 이 둘의 또 가운데 있는 녀석이 중앙값이에요. 그래서 얼마? 맞아, 3.5값. 아니지. 큰일 날 뻔했네. 그죠? 중앙값은 얼마? 4가 되는 거예요, 4. 중앙값이, 그러니까 대표하는 녀석이 이 안에 없네. 이 안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. 평균도 그래. 평균을 구했는데 막 소수 좀 나올 수도 있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중앙값이 이렇게 다시
자료가 지금 보면 몇 개 있어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료가 홀수게 있으면 그 안에 중앙값이 존재합니다. 근데 자료가 짝수게 있으면 가운데를 찾으면 가운데가 없거든. 홀수게 있으면 그 안에 당연히 가운데가 있어. 근데 짝수게 있으면 없어. 그럼 걔를 어떻게 찾느냐? 가운데 있는 두 녀석의 또 두 녀석의 또 중앙값으로 찾으면 됩니다. 네. 두 녀석의 가운데를 어떻게 찾아? 두 녀석의 평균 구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최빈값입니다. 최빈값은 뭐냐면 제일 빈번하게 출현한 값이야. 제일 빈번히 출현한 값. 빈번하게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값. 이게 이제 최빈값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, 3, 5, 7, 7, 9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뭐겠어요? 맞아요. 7이 최빈값이에요. 네. 최빈값은 누구? 7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 하나 9가 더 추가돼. 그럼 최빈값이 뭘까? 7이랑 9가 다 최빈값이야. 5가 하나 더 추가되면 최빈값은 5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. 최빈값은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.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요.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더 해볼게. 1, 2, 3, 4 최빈값 있을까 없을까? 여기는 최빈값이 없어요.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출현하는 개수가 월등한 게 있어야 돼. 여기에 내가 만약에 5를 하나 더 추가해. 그럼 최빈값이 뭐? 최빈값은? 생경이잖아요. 이제 1, 2, 3, 4가 최빈값이야. 5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때 어때? 이 개수들이 다 똑같죠? 그럼 최빈값은 없어집니다. 사라져요. 최빈값을 구할 수 없어요. 네. 자, 여기서 내가 5를 하나 더 추가하면 뭐야? 그럼 최빈값은 뭐겠어? 생기죠. 월등하게 좀 센 놈이 생겼잖아. 5가 최빈값이야. 지우면 없어. 요거 하나 지우면 이때는 뭐야? 최빈값이 또 생겨. 2, 3, 4, 5가 다 최빈값이야. 알겠습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하나 더. 다시 지울까요? 네. 예를 들어서 1, 2, 3, 3. 최빈값 있을까 없을까? 없습니다. 4 이러면 있어요. 1, 2, 3, 4가 다 최빈값이야. 4가 하나 더 늘어나면 이제 또 최빈값이 없어져요. 알겠죠? 도수가 다 똑같으면 어때? 최빈값이 없어. 도수가 뭔지 알지? 개수.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이 3개면 최빈값이 없고요. 그 중에 조금 하나가 줄어들거나 그 중에 조금 하나가 늘어나면 최빈값은 생깁니다.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가 되겠어요. 네, 되게 쉽죠? 되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. 그러면 왜 세 개나 배우냐? 선생님, 평균 써요 그냥 뭐 이렇게 세 개나 배워요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바로 이 대표값을 우리가 세 개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얘네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세 번째. 장단점. 첫 번째. 평균의 장점. 평균의 장점은 뭘까요? 평균의 장점은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합니다. 그래서 대표 자격이 가장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너네 김포시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이 더 있어? 아니면 대통령이 더 있습니까? 당연히 대통령이 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죠. 왜요? 전 국민이 뽑았잖아요. 그렇죠?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
뽑거나 아니면 뭐 뽑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대표 자격이 더 뛰어난 겁니다. 평균은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요. 그러니까 반평균 낼 때 빵점 맞은 애 그 점수 더해 안 더해? 더해. 그것도 더해. 1점 맞았어. 그 아이 더해 안 돼? 야, 넌 빠져 라고 합니까? 그 점수 더합니까? 더해주죠.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요. 그래서 가장 대표 자격이 충분합니다. 대표 자격이 가장 크다. 왜?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반대로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? 3만 달러가 넘는데요. 3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글쎄, 한 얼마 정도 될까? 요즘 환율이 올라와서 얼마야?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4천만 원. 그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연봉 4천만 원이란 소리야. 근데 너네 연봉 4천만 원 벌어요, 못 벌어요? 너네는 당연히 자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일을 하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 거야. 그런데 성인들이 다 4천만 원 벌까요? 연봉 4천? 아니에요. 못 버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쭉 올라가 있을까요? 맞아. 평균을 내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는 거야? 그치, 그 이재용 아저씨. 그런 아저씨가 막 쭉 올려오는 거지. 또 누구요? 그 카카오톡에 그 유명하신 분 있는데요. 그분도 엄청난 부자라고 하죠. 그분들이 연봉을 빡 올려놓은 거예요. 네. 이런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점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40점, 50점, 20점, 10점. 아니야.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했어.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. 160. 그런데 한 학생 하나, 농구 선수가 230cm. 엄청 크죠? 이거 평균 구하면 어떻게 써? 평균 확 뜰걸? 극단적인 값 때문에. 그래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160이 좀 더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어울린 것 같아요. 하지만 평균을 구하면 자료 그 값이 훅 뜨겠죠? 약간 대표로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, 좀 더 다른 예를 선생님들께서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중앙값. 이 친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요, 평균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녀석이에요. 얘는. 그럼 장점이 뭐겠어? 맞아, 쟤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. 왜? 너무 센 녀석, 너무 약한 애들 다 안 보거든. 아까 평균 구한 거 봤었죠? 저 큰 애들만, 이재용 아저씨 그래? 다 빼. 소득 안 좋은 사람들 다 빼. 자, 중앙만 볼 거는 가운데만. 이러면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요? 모든 자료를 활용하지가 않아요. 아예 반대야. 단점은 모든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안 봐요. 야, 나 비켜. 아니, 치워. 가운데만 보단 말이야. 그러니까 대표 자격이 조금 없지. 그치? 네. 대표 자격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, 이제 최빈값 얘기가 나오는데요. 최빈값의 장점은 뭐냐면, 얘는 자료가 숫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. 자료가 숫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. 이런 장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조사를 했어. 그랬더니 BTS, 블랙핑크,
저거, 네. 다 알아요. 네. 또, 누구 있죠? 그래. HOT.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여기 평균 낼 수 있어?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대표값. 이걸 뽑으려고 하는 거야.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. 아이돌 대표값. 근데 그 대표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이나 중앙값 쓸 수 있습니까? 평균 어떻게 하는 건데요? 그냥 BTS 더하기 블랙핑크는 뭔데? 알 수 없잖아, 그지? 그래서 어떤 게 좋겠어, 이럴 때는? 숫자가 아닌 경우는 뭐가 좋겠어? 최빈값이 좋지.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애가 누구야? BTS네. 그래서 BTS를 중앙값, 대표값으로 쓰면 제일 좋겠죠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요. 최빈값을 뽑았는데 최빈값이 안 나올 때가 있어. 아까 봤죠? 안 나오기도 해요. 어쩔 때는 이럴 때는 어때? 최빈값이 너무 많이 나와. 대통령을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20명이야. 그럼 이게 대표라고 약간 하기 좀 애매하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? 최빈값이 안 나올 때도 있어. 최빈값이 구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요. 최빈값이 어떨 때도 있어요. 최빈값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. 대표 하나 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. 그럼 약간 또 단점이 되겠죠. 이렇게 우리가 대표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는 분산 표준 편차 3포도 얘기를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.